2026년 라이파이젠 오스트리아 오픈에서 정말 빠른 속도를 보여준 선수는 이탈리아의 라몬트 마르셀 자콥스였습니다. 라몬트 마르셀 제이콥스가 막 100m 트랙 위에서 스프린트 세계 전체를 멈춰서서 다시 보게 만드는 경기력을 터뜨렸습니다. 2026년 라피즌 오스트리아 오픈에서 이 올림픽 챔피언은 뒷바람을 등에 업고 9.61초라는 믿기 힘든 기록으로 트랙을 폭발하듯 질주했습니다. 별표가 붙기는 하지만 워낙 엄청난 기록이라 순식간에 이번 시즌 가장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리한 조건에서 터진 빠른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기 시작했던 그 스프린터가 쏘아 올린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올림픽에서 기적 같은 돌파를 이룬 뒤 수년간 부상과 들쭉날쭉한 폼, 그리고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던 제이콥스가 갑자기 다시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왜 그토록 강렬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의심이 시작되기 전 제이콥스가 누구였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주말에 컨디션이 좋은 스프린터 하나가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이콥스는 도쿄 올림픽 100m에서 9.80초를 끊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그 과정에서 유럽 신기록까지 세운 사나이입니다. 그 경기는 그의 인생을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럽에서 잘 달리는 선수에 불과했던 그가 육상에서 가장 빠른 종목의 정점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올림픽 폭풍 이후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상과 중단된 훈련 그리고 기복 있는 경기력이 그를 서서히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10초 벽을 다시 넘지 못하는 시간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도쿄 올림픽 이후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록이 조금만 떨어져도 유난히 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의 2026 시즌이 그토록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 초 제이콥스는 마침내 로마 다이아몬드 리그에서 9초 99를 기록하며 다시 10초 벽을 허물었습니다. 안방인 이탈리아 땅에서 팬들에게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실질적인 신호를 처음으로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층 날카롭고 차분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확신이 몸짓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파리 다이아몬드 리그가 열렸고 이 경기로 인해 그의 컴백은 한층 더 진지한 무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스는 9초 96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노아 리와 트레이번 브로멜의 뒤를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로마에서의 기록이 단순한 일회성 반짝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입증한 셈입니다. 이제 그는 간신히 10초 이내에 턱걸이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최정상급 선수들과 나란히 서서 여전히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력은 단순히 한 스프린터의 기량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육상계 전체가 주목해야만 하는 종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미 상승세를 타고 오스트리아에 도착한 제이콥스였지만 대회가 끝날 무렵 그는 그 상승세를 이번 시즌 가장 충격적인 단거리 헤드라인 중 하나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결승전이 열리기도 전에 드라마는 시작됐습니다. 예선 라운드에서 첫 두 조가 이미 말도 안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웨이드 반 니커크, 오웬 아나, 로멜 글레이브 모두 엄청나게 빠른 기록으로 10초 벽을 깨뜨렸습니다. 글레이브는 심지어 9초 95 아래로 들어왔고 이 트랙이 진지한 스피드를 뿜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즉각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초반조들의 풍속 측정치가 허용 한계를 초과한 것입니다. 초속 약 플러스 3.1m와 플러스 3.0m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은 공식 개인 최고 기록이나 공인 기록으로 인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수가 예선에서 그처럼 빠르게 달린다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선수들의 컨디션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조가 등장했고 바로 그때 제이콥스가 트랙에 섰습니다. 총성이 울리는 순간부터 그는 달랐습니다. 반응은 단단했고 첫 걸음은 폭발적이었으며 드라이브 국면은 그를 곧바로 다른 선수들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뒤쫓거나 필드를 향해 서서히 파고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출발과 동시에 레이스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 예선 레이스의 후반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긴장해서 페이스가 떨어지거나 다른 선수들이 따라잡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제이콥스는 어깨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무릎 동작을 깔끔하게 가져가며 결승선까지 격차를 계속 벌려나갔습니다.
그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은 9.84초였고 바람 측정치가 나오기도 전에 모두가 방금 무언가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람은 초속 2.3m였고 이는 공식 한계인 초속 2.0m를 아주 살짝 넘어서는 수치여서 9.84초는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한계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했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는 여전히 큰 의미를 지녔습니다. 무풍 상태로 보정하면 대략 9.93초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허용 가능한 최대 바람 조건에서는 9.85초에 가까운 기록을 암시하는 결과였습니다. 그날의 예선 레이스는 결승전을 둘러싼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갑자기 질문은 단순히 제이콥스가 폼을 되찾고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진짜 레이스가 시작됐을 때 그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그가 다시 9초 구미의 벽을 깨고 9.80대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수년간 기억할 그런 바람의 도움을 받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결승선에 선 선수들을 보면 긴장감은 명백했습니다. 제이콥스는 올림픽 챔피언이라는 이력과 예선에서 보여준 가장 강력한 경고의 총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멜 글레이브는 이미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고 반 니커크는 위험할 정도로 날카로운 100m 감각을 번뜩이고 있었으며 요시디 하야키루는 레이스 초반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폼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극적인 결과를 위해 설계된 듯한 레이스였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중앙 레인들이 즉시 초점이 되었습니다. 제이콥스와 글레이브는 둘 다 출발이 좋았고 초반 가속 구간을 지나는 동안 어느 누구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제이콥스는 강력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글레이브는 바로 그의 옆에서 올림픽 챔피언이 계속해서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20에서 30m 지점에 이르면서 경기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제이콥스가 다시 올림픽 시절의 자신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는 키를 곧게 세우고 부드러운 폼을 유지했으며 대부분의 단거리 선수들이 자신의 주법과 싸우기 시작할 때에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글레이브는 여전히 날고 있었지만 마지막 동작의 깔끔함, 폼의 완성도, 그리고 결승선 직전 구간에서 보여준 힘은 제이콥스가 단연 앞섰습니다. 보폭을 내디딜 때마다 제이콥스는 도저히 한눈에 믿기 어려운 기록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전광판에 9.6.6이 떠올랐고 순간 경기장 전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100m 경기에서 선수 이름 옆에 9.6대 숫자가 찍히는 순간 누구라도 머릿속에는 역사상 가장 빠른 사나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게 마련입니다. 곧이어 공식 기록이 9.67초로 발표되었고 바로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물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공인 기록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식을 깨부수는 100m 기록이었습니다. 9.67초라는 숫자는 결코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기록이 아닙니다. 엘리트 스프린터의 속도와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신체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바람도 이런 숫자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빨랐는지는 나머지 선수들의 기록이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멜 글레이브는 9.16초를 기록했고 이는 거의 모든 다른 대회였으면 엄청난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웨이드 반 니커크는 9.83초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그의 순수 스피드가 확실히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했고 하야키루도 9.99초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목을 끌었을 9초대 기록이지만 여기서는 앞쪽의 혼란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별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결승전 당시 바람이 초속 84.1m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식 한계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9.67초 기록이 제이콥스를 공식적인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사나이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공인 역대 순위를 다시 쓰지도 못하고 유럽 신기록도 되지 않으며 공식 개인 최고 기록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별표를 감안하더라도 이 기록은 지금까지 어떤 조건에서 나온 100m 기록 중에서도 가장 빠른 축에 속하는 퍼포먼스입니다. 바람 수치와 관계없이 이 기록은 제이콥스를 전 조건 통틀어 최상위권에 올려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 올림픽 선발전에서 타이슨 게이가 세운 그 유명한 9.68초보다도 앞서는 순위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게이의 9.68초 기록 당시에도 바람 수치가 정확히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초속 4.1m였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했고 당연히 기록을 논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9초 67은 엄연히 9초 67입니다. 인류 육상 역사상 100m 결승선을 그처럼 빠르게 통과한 단거리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무풍 조건으로 환산하면 대략 9초 79 수준이고 공식 허용 최대 풍속에 맞춰도 9초 71에 가까워집니다. 이런 변환 수치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제이콥스는 이제 확실히 9초 90을 밑도는 기량을 되찾은 선수처럼 보입니다. 만약 출발 반응, 경쟁 구도, 날씨, 그리고 그의 컨디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면 다시 9.80초 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뿐인 과장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그의 다리가 방금 세상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이 순간을 그토록 짜릿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제이콥스는 31세입니다. 부상과 기복이 심한 시즌들을 겪으면서 일부 사람들은 그의 전성기가 이미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단 한 번의 정점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글레이브의 9.76초, 반 니커크의 9.83초, 그리고 하야키루의 9.99초 기록에도 반드시 큰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오늘의 결승전을 하나의 장관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라몬트 마르셀 제이콥스입니다. 바람의 영향을 받았든 아니든 100m 9년 67초는 그 자체로 엄청난 폭탄과 같은 기록입니다. 공식 기록부는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단거리 육상계는 분명히 이 경기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라몬트 마르셀 제이콥스가 방금 다시 한번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후 2026년에 열릴 모든 주요 100m 결승전은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